최근 취업난과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생각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꼭들만 걸으면 좋은데, 예상치 못하게 법률 문제까지 얽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기업 문제와 관련된 이 사건 고수를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박하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창업 관련해서는 보통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로는 어떤 사업을 인수했는데 기존 이제 사업자들, 그 사업을 양도한 사람의 횡포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창업이라고 하면 보통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남이 만들어 놓은 곳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존 사업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분쟁에 또 휘말리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문제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노래 연습장을 인수해서 운영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존 사업자가 욕심을 부려서 인근에 이제 또 다른 그 노래 연습장을 차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소위 말씀드리는 경업금지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양도인이 경업금지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처음부터 사실은 동종 영업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그거를 속이고 이제 영업 양도를 하고 인수대금을 받았다면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했다면 진짜 사기죠.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니까 변호사님 같은 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노래 연습장 외에도 뭐 식당이나 학원 등 그 다양한 업종에서도 이제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제 주요 쟁점이 되고, 이게 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을 상대로 하는 영어학원을 양도받자마자 인근의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영어학원을, 또 다른 영어학원을 오픈을 한다면 과연 이게 동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고요. 인근이라고 하는 개념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행정구역 내로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접해야 되는지, 그렇게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언뜻 보기에는 이거 의도적인데, 그죠?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우에 위약벌 내지는 손해배상의 예정, 뭐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면은 뭐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사업 양도인들에게 이런 그 경업 금지 행위를 강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기업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괜찮을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이 되고 광고나 인테리어 등에 분산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본업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특장점이 이제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선택과 집중 같은 것인데, 근데 반면에 이제 가맹본부 측에서 과도한 이제 가맹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위 과장 광고였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품 구입들을 강제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분쟁으로 야기되기도 합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프랜차이즈도 참 쉽지 않은 게, 대기업이잖아요, 여기는. 나는 이제 일개 개인이고, 이게 내가 항의한다고 될까 싶거든요? 너무 거대한, 뭐,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때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가맹사업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공정거래 조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이제 그 조정안이 성립이 되면은 그 조정안이 이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체만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이런 행정상의 조치뿐만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민사상, 형사상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갖고 계신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적게는 뭐 수천만 원, 뭐 많게는 수억 원 정도
정도의 이제 월 평균 매출액이 예상된다고 이제 허위 과장 광고를 거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점주에게 수억 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 그리고 이제 매장을 가맹본부에서 인수하라 이런 그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반면에 전형적인 뭐 불공정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어떤 일탈행위를 해서 점주들에게 그런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뭐 정보 공개서라고 하는 가맹사업법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가맹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이제 제공해야 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가맹본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그리고 임직원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재무상태, 뭐 지식재산권, 뭐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정보 공개서만 충분하게 사실은 확인을 해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이든 뭐 형사 고소든 아니면 그 신고나 조정 신청 등 다양한 그 대응 방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적정한 방법을 적시에 이제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가맹본부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겠죠. 뭐 점주분들이 사실은 본업에 충실해서 가맹점을 잘 운영하는 것이 이제 기본일 텐데 사업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사실은 인근에 이제 동종의 다른 사업장을 뭐 이를테면 가족 명의로 그렇게 영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가맹본부 측에서 점주를 상대로 해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야,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오늘은 저희가 경업금지 그리고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법률 분쟁은 애초에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이제 최선이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기 내에 이제 법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사업 관련된 분쟁들은 뭐 민사나 형사 뭐 이런 여러 이제 대응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적 영역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찾아가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